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북한산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떤 인물일까? 세계 중심 여론은 그는 전범 취급을 합니다. 21세기 히틀러가 나타난 것처럼 우려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될까를 한번 유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왜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목숨을 끊습니다. 정부인 에바 브라운을 쏘아서 숨지게 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 밀리고 밀렸던 항우는 마지막 강가에 나가서 아끼던 말에 목을 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습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시작보다 중요한 게 마감입니다. 산길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허기사 나폴레옹도 시작을 잘했고 승기를 잡았지만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의 인생은 어둠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스토리텔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입니다. 시작 못지않게, 과정 못지않게 마무리가 훨씬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입성은 쉽지만 어쩌면 수성이 훨씬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행을 겪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허수히 사용해버린 시간들의 보복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역시 이 순간을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 북한산입니다. 전 국토의 63%가 산림인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8개월 후에 산을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식목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간혹 산불 때문에 걱정이 보통이 아니죠.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때문에 많은 산야를 불태웠습니다. 송이재배업자들은 30년이 가야 제대로 복구가 된다. 그리고 강원도 그 산 모습을 그대로 찾으려면은 100년 세월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식목일을 맞아서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리텔링. 황희정성은 넉넉한 마음으로 유능한 행정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머슴들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두 머슴을 앞에 놓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머슴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말이 옳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머슴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하인의 얘기를 듣고 자네 말도 맞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황희정성의 부인이 대감께서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게 되면 누가 옳단 말이냐, 이렇게 묻자 바로 부인의 말도 맞소. 이것이 황희정성의 사람들과의 친화력입니다. 상징적으로 전해 내려온 얘기입니다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그럽니다. 중용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 듯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 북한산입니다. 세상을 가장 힘겹고 무겁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루어 놓았는데 그걸 그대로 껴안고 사는 사람이 무겁고 힘겹게 보입니다. 사실은 가질 때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더 힘든 일이겠죠. 그 유명한 에리 프롬 같은 이는 소유가 커지면 존재가 작아진다, 이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사실 가지려 할 때가 좋은 거죠. 신명나죠. 그러나 가진 후 가지려 할 때가 역시 신명난다면은 그것을 지키기에는 훨씬 힘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유명한 장폴 샤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불행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그런 갈파를 했습니다. 글쎄요, 가진 것보다는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바오르 6세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 같은 이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하늘로 이사갑니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스토리텔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이 어떤 욕심일까요? 불가에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가장 큰 욕심은 무욕이라고 그럽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 욕심이 가장 큰 욕심이다. 오늘도 평범하고 그것이 특징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 북한산입니다. 자, 오늘은 한식날입니다. 찬 음식을 먹는 그런 날 아닙니까? 어제는 푸를 청 밝을명, 하늘이 처음으로 맑아지는 그런 청명, 왜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그런 날이 어제였고, 오늘은 한식날입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리만큼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곳 북한산에도 꽃이 피고 나무들이 옷을 입게 되겠죠. 과거에 한국 전쟁 때 소련이 뒷받침을 하면서 중공이 역시 옆에서 협력하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전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한미동맹, 그래서 나라를 두고두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면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아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육 탓입니다. 교육은 칼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스토리텔링, 우리가 파리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음습한 냄새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꿀벌을 따라가게 되면은 꽃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잘 만나게 되면 그 인연으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프란츠 카프카 대문호는 카프카가 하는 말이 인생을 상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만남, 그리고 인생에 자극을 받고 더 거듭날 수 있는 깨어난 그런 좋은 만남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 북한산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현재 83.5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껑충, 당시 40세 평균 수명, 조선의 왕들을 보면은 물론 영조가 83세까지 수명을 아주 오래 생존을 했습니다만, 태종 이성계가 74세 하세를 했고, 태종이 56세, 세종대왕이 54세, 그리고 문종이 39세, 단종이 17세, 세조가 52세, 이런 기록입니다만, 어쨌거나 세종은 손자인 단종을 무척이나 아끼고 그 미래가 걱정이 됐든지 대신들에게 부탁을 남기고 하세를 했는데, 단종 복위를 위해서 사륙신까지 나왔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아끼는 그런 따뜻한 마음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스토리텔링,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뭐니 해도 조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나 다시 겪지 않도록 조건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내뿜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 북한산입니다. 1919년 오늘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중심축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한성과 노령, 상해, 선각자들이 모여서 한 곳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축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27년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서대필, 이승만, 정한경 씨 등 선각자들이 모여서 The First Korean Congress, 한인대회를 열어서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게 되고 1948년 27년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건국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아는 세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스토리텔링. 검소한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재상인 줄을 몰랐습니다. 울타리 없는 오두막에 살고 수레나 말도 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지팡이 짚고 집신을 신는 사람, 그리고 장맛비에 방한까지 비가 새도 우산을 쓰고 비를 피했던 그런 재상, 이 사람이 바로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조 세종 때까지 8명의 왕을 모신 유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검소한 것은 환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 인근에 있는 청남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행정수반들을 기리는 동상 등 당시 상해 임시정부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을 이곳 청남대 오면은 그대로 볼 수 있는 곳, 오늘 개관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승만 박사께서는 27년 후에 바로 대한민국 건국을 했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1945년 10월 16일 대한민국에 돌아온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국민들을 향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앞으로 이 청남대는 임시정부 행정부 수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끌었던 리더십,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이나 그 흔적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 담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 충청북도에 있는 청남대를 잠깐 찾아왔습니다.